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자, 오늘은 NFT의 최신 동향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네. 대체 불가 통근이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이 NFT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성장, 그리고 새로운 이 NFT의 이 기술이 금융 거래 또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거래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면서 지금 코인 시장에도 굉장한 어떤 영향력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분야가 NFT라는 기술이 되겠고요. 자, 이 NFT는요,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요, 이 소유하는 이런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즉 물건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결국 이 서비스하고 이 경험에 대한 접속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0년 전에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죠. 물건에 대한 소유가 이제는 서비스와 경험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접속의 시대가 결국은 구독 경제라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이런 OTT, 바로 이런 게 바로 구독 경제 하나 이해가 되겠고요. 이제 클라우드 같은 이런 서비스와 결합이 되면서 또 다양하게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블록체인하고 결합하면서 이 NFT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예술가들이요, 지금 현재 예술 작품을 NFT에다가 등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자기의 저작권, 소유권을 인정받으려고 지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술가들은요,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 이 그림 자체를 경매를 통해서 어떤 판매를 했죠. 그리고 이 그림이 복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한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런 이제 많은 어떤 그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경제까지도 이제 생겼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기기와 이런 기술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가 되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NFT라는 기술을 결합시켜서 현재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된 작품이 바로 이거죠. 에브리데이 퍼스트 5000데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인데 여기 안에 있는 이 한 개 한 개의 이 픽셀들, 어떻게 이 픽셀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하나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들을 연결시켜서 약 5000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여가지고 더 큰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하나하나의 이미지 파일은 작가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파일들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5000장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건데 이게 730억 정도의 판매가 된 그림입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로
그 정도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바로 이러한 그림이 바로 NFT라는 기술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한 가격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NFT 기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NFT 기술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 P2P 네트워크, 즉 피어2피어라고 하는데, 각각의 이러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각자가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버. 각각의 컴퓨터가 각자가 다 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고 서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요, 이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 노드가 하나의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노드라는 게 있고 이 노드 안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각각의 데이터가 있고요. 누군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게 복제가 돼서 다른 노드에 다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예로 들게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이거를 갖다가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했죠. 그러면 이 노드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컴퓨터에 이 노드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등록되는 순간 이 블록체인 안에는 마치 체인과 같이 이 부동산 거래 원장이 동일하게 복제가 돼서 이 노드들에 다 복제가 됩니다. 그럼 누군가 이 거래를 위조를 한다고 해도 이 원본들은 다 복제가 돼서 다른 노드들에게 다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블록체인 안에 있는 이 데이터는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내역이 여기에 다 이 노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 해킹을 해서 위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걸 다 이 많은 노드들을 다 해킹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해 가지고 체인을 연결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디지털 작품이 하나의 데이터 파일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면은 이 그림 파일들이 이 파일 자체가 여기에 노드들 안에 복제가 돼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파일 자체의 원본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요. 이 파일에 대한 인증,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메타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소유권을 갖는 그 메타데이터를 이 블록체인 안에 복제를 해서 노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NFT 기술이고요. 이러한 노드들의 메타데이터의 거래 내역들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누구나 다 이거에 대한 소유가 누구 건지를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그림에 대한 소유는 누구 거다라는 거를 이 노드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이 거래가 되면 거래에 대한 소유권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럼 바뀌게 대한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들이 그대로 노드들 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작품들이 블록체인 안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참여자는 누구나 이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거래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
토큰이라는 게 있고요. 이 토큰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이 창작자가 결국은 NFT 형태로 이거를 발행을 하면 이걸 발행하거나 뭐 판매한다거나 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실행되면서 이게 새로운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고요.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거래에 대한 응답과 답변, 요청과 답변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를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계좌에 송금을 할 때 송금 내역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일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 안에 노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NFT 컨트랙트, 이게 스마트 계약인데 이런 스마트 계약들이 서버 쪽에 이런 스마트 계약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거래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 이 통건이라는 거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은 각 노드들에게 다 공유가 되고 이것들은 이 NFT에 대한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죠. 이 메타데이터와 이 통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이 NFT를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면서 이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계약들은 이러한 스토리지 이게 하나의 여러 컴퓨터 노드들이 되겠고요. 이런 노드들에게 다 공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NFT 시스템의 기본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블록에 NFT의 메타데이터와 소유자 정보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메타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이 노드들에게 다 복제돼서 그리고 이러한 창작자가 이 NFT가 이렇게 판매되어 소유가 바뀔 때마다 이 창작자는 일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작자들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판매될 때마다 이 사람의 저작권자는 계속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계속 소유권이 바뀌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NFT 주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총 이러한 기술들이 있고요. 이제 NFT를 디지털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유자, 그래서 파일, 뭐 제목, 설명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걸 적합한 포맷, 이런 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원시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디지털 정보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NFT를 저장을 해야겠죠. NFT에 대한 소유자는 이 블록체인 외부에다가 이런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소유자는 이런 가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스. 이거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블록체인 안에 이런 체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복제해야 되는데 이 노드들 간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려면 어떤 컴퓨터가 이 작업을 대신 해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상에 참여한 컴퓨터들이 이러한 작업을 복제하는 이러한 작업을 노드들을 관리하고 복제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결국 전기를 쓰는 거죠. 전기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돌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거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노드들을 복제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또 이러한 작업을 갖다가 증명이라고 하는데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증명해야겠죠. 이 노드들의 이 소유권자가 누구 거고 이런 것들을 이걸 증명해 줘야 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럼 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블록체인 안에서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채굴. 그러면 채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이 그런 작업을 누군가가 하겠죠.
그럼 그 채굴에 대한 비용으로 코인을 주는 겁니다. 코인을. 그럼 그 코인은 시장에서 현금화하고 바꿔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코인을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 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NFT를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이 코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코인이라는 걸 발행해서 뭔가 보상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이 바로 이 가스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스를 소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에 대한 비용, 이 비용을 댄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결국 코인을 사서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해야만 이 비용을 대는 거죠. 그럼 그 코인은 바로 그 블록체인 안에서 발행된 그 코인을 갖다가 그 코인을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가스를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작업 증명으로 이 채굴자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코인으로 다시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은 체인이 동작하는 원리고요. 그리고 이 NFT는 또 서명이라는 작업을 하죠. 예, NFT 소유자가 이 NFT 거래 내역을 포함한 거래 내역에다가 서명을 하고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여기 거래 내역을 또 전송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발행, 그래서 이 NFT 데이터가 담긴 거래 내역을 또 발행하는 작업들,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 이런 거래 내용이 확인되면 하나의 계약이 완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어떤 증거를 블록에다가 이 데이터를 기록을 해서 이 체인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야겠죠. 이러한 작업들. 그래서 이게 NFT의 주요 작업들이고요. 이러한 작업들은 바로 NFT 상에서 이런 코인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 독자적인 이 플랫폼,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각자 자기만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토큰이라는 거는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목적에 맞게 개발된 가상 자산을 갖다가 말하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각각 다른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어떠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토큰을 발행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요. 이러한 초기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을 해야만 이 코인을 발행하겠죠. 그 자금을 코인하고 바꿔야만 그게 결국은 금융 거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코인을 초기에 발행하는 작업을 ICO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 IPO처럼 주식 상장하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토큰도 결국은 현금과 같이 어떤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요. 또 잔고도 있고요. 송금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라는 이러한 게 가장 많이 현재 이용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면 이 코인은 바로 ERC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스펙, 기술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ERC20이라는 FT가 있고, NFT는 ERC721이라는 표준으로 현재 규약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FT 규약에 따라 개발된 토큰만 현재 44만 개 정도가 있고요. FT는 이제 대체가 가능한 토큰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 NFT는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대체 가능한 이 토큰이라는 거는 이 토큰의 이름과 약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 토큰이 말 그대로 토큰이라는 그 자체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NFT는 토큰인데 이게 고유 정보가 있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 유니크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 가능 토큰은 교환을 할 수 있지만 NFT는 교환이 불가죠. 예. 그리고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체 가능 토큰은 NFT는 분할성이 없죠. 예. 분할 못합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 토큰은 송금이나 물건 구매가 가능하죠. 예. 하지만 NFT는 그 이외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ERC 토큰 현황이 이제 크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고요.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이더리움 상에서 이더리움의 토큰 교환, 코인이죠, 코인.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 이게 ERC20. 그리고 대체 불가 토큰으로 소유권을 지정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 바로 ERC721. 그리고 토큰 표준이라는 걸로 또 만들어진 게 777. 토큰의 어떤 수신 내용 검증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결합한 거고. 그리고 이 작업 증명에 관련된 채굴할 수 있는 표준, 이게 이제 918.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합 기능을 가진 어떤 토큰들, 이거 합친 거, 998. 다중 토큰이라는 게 또 최근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115. 그래서 여러 개의 토큰을 갖다가 이 토큰을 나눠가지고 이 잔액을 가지고 소유권을 거래하고 정의하는 다중 토큰, 이런 게 또 추가됐고요. 그래서 이 조합 가능한 토큰 998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NFT 기반의 아이템들을 갖다가 조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게임상에 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팩, 신발, 이런 걸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그룹핑해서 하나의 조합해서 이걸 또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아바타 같은 거에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신발, 핸드백, 이제 이런 종류로 이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소품인 거죠. NFT 소품 자체를 NFT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조합한 하나의 세트 의상, 이거를 또 하나의 NFT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새로 추가된 그런 토큰이고요. 이런 다중 토큰 표준, 이게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 NFT 한계점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추가됐고요. 하지만 사실 지금 이 개념적인 단계거든요. 그래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요. 조합 가능 토큰은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이 돼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별로 플랫폼별로 이 토큰 현황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트론, 클레이튼, 이오스 같은 이러한 그 토큰들, 이런 토큰들도 다 그 대체 가능 토큰, 대체 불가 토큰 기능을 다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 NFT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NFT 시장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바로 이 수집입니다. 수집. 그래서 어떤 아이템,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게 이제 전체 시장의 절반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활발한 게 바로 이 스포츠 분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스포츠죠. 그래서 농구, NBA, 축구, 이런 거에 대한 선수 카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방식인데, 이걸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오면서 바로 NFT하고 결합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구현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NFT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컬렉터블 수집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크롭트 펑크라든지 미비트 같은 이런 플랫폼들, 프로젝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술 분야 쪽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스포츠, 메타버스, 게임, 유틸리티, 이런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NFT 기술이 굉장히 뜨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스포츠, 패션, 영화, 기술, 마켓플레이스,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NBA와 같은 이런 쪽은 회사들은 지금 NFT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나이키가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하고 있죠. 크롭티 킥이라는 걸로
나이키 신발 이거를 NFT로 인증하는 그런 쪽에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도 NFT를 이용해서 전자지갑에 이제 쓰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에 AMD, 마이크로소프트, IBM 보면 다 지금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요 NFT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보자면 바로 이 최근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 NFT 게임, 바로 이 엑스 인피니티라는 겁니다. 이 엑스 인피니티 플랫폼, 이 로닌이라는 바로 이러한 플랫폼이 현재 이 엑스 인피니티라는 이 게임이거든요. 게임, 블록체인 게임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이게 엑스 인피니티라는 이 게임인데 이 안에서 이러한 물고기 같은데 이런 것들 캐릭터를 키우고 거래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게임을 하려면 무려 우리 돈으로 한 1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구매하고 일단 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게임을 하려면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1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사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왜 할까요? 이걸 통해서 NFT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면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게임 내에서 어떤 코인을 받습니다. 보상, 게임 코인을. 근데 그 게임 코인을 갖다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어떠한 이러한 캐릭터들 키워가지고 이걸 또 NFT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게임을 돈 내고 하지만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록금도 보고 집도 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NFT 방식으로 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단순한 게임인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돈 벌려고 이 게임에 몰두하면서 필리핀에서는 이 게임을 통해서 학비도 벌고 집도 샀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게임이 공식으로 출시된 게임이 아니고요. 게임사가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알파 서버 알파급 베타도 아니고 알파입니다. 알파 테스트용으로 지금 이 게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에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밖에 일하는 것보다 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 더 쏠쏠한가 보죠. 하지만 한 달 동안 이 게임을 열심히 해도 30만원 정도 한 달 열심히 해야 30만원 정도 얻는다고 하네요. 물론 동남아 사람들이라면 30만원이 큰 돈이겠죠. 그래서 돈 벌려고 지금 이 게임에 몰려오고 있다. 근데 게임사가 이 게임을 접어버리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이 엑스 인피니티라는 이 플랫폼에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우, NBA 탑샷으로 이 대표되는 이 플로우라는 플랫폼이 또 있는데요. 이 플로우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걸 통해서 게임 쪽에 활용하려고 지금 여러 커뮤니티와 블록체인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게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스포츠 거래에 지금 현재 월 200만 달러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이더리움 엑스 인피니티는 이더리움의 이 로닌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 플로우라는 것도 우리 크롭트키티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개발팀이 따로 분리돼서 지금 플로우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로우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 이더리움 이런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NFT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느린 처리 속도하고요. 거래될 때마다 소비되는 이 가스비라는 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채굴자가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작업 증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노드들 간에 결국은 이 거래 내역을 갖다가 체인을 연결해주고 복제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결국은 전기와 트래픽을 일으켜서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안에서 이러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예.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영역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는 없고요. 뭐 처리가 늦더라도 거래가 되는 그런 분야에만 현재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스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NFT가 너무 과열돼서 굉장히 비쌉니다. 가스비도 비싸고 거래 NFT 그 자체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곳에서는 이 게임에 적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새로 만들려는 거죠. 이러한 이더리움 상에서 활용하는 이런 게임들의 느린 처리 속도, 가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플로우라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플로우라는 프로젝트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투자사가 막 같이 참여해서 지금 뭐 파트너로 참여해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러한 엑시 인피니티나 플로우 커뮤니티나 같은 이러한 이제 생태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NF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NFT가 이 자산이라는 거, 디지털 컨텐츠를 자산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면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토큰화를 통해서 결국 가치를 확보하고 유동성을 또 만들어낸다. 그래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NFT가 결국은 물리적인 현실의 창작물들, 실물을 디지털 토큰하고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저작권 이슈라는 거죠. NFT가 결국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다른 작가들의 뭐 어떤 작품들을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이걸 NFT에다가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저작권 이슈가 문제가 되겠죠. 내가 먼저 올려서 내가 이거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계속 우기고 먼저 올려가지고 한다면, 그야말로 원작자의 그죠? 저작권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이 창작자와 NFT 소유자, 그리고 이 플랫폼 간의 어떤 책임, 그죠? 수수료는 뭐 얼마씩 가져가야 맞느냐, 그죠? 그리고 이걸 구매하는 이 구매자와 플랫폼은 과연 몇 대 몇의 비율로 이러한 거래 내역을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하는 게 적정한지, 이러한 권리나 책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고요. 또한 이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이 한계점, 느린 네트워크 처리 기반, 그리고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미래에 이 어떤 거래에 있어서 이제 이 블록체인은 피할 수 없는 어떤 혁신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